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랑 같이 또 투자론 이틀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 투자론 배웠는데 좀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었죠? 많이 어려웠었죠? 사실은 우리가 제가 보면 학계론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사실은 투자론이에요. 오늘도 투자론 이틀째예요. 알겠죠? 멘붕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아무튼 재밌게 한번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론 중에서 재무관리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이 처음 접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그거를 제가 아마 쉽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리가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눈 돌아가는 게 이상해졌어요. 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들어갈 거냐 하면 301페이지서부터 308페이지의 내용까지 한번 쭉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그 현금 흐름의 측정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 흐름의 측정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별표 3개 좀 쳐주시고, 얘는 시험에 어느 정도로 잘 나오냐 하면 10번 중에서 한 7번 정도는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려운 게 아니니까 보는데, 제가 이 단원을 가리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를 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타 교수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암기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응용해서 문제를 나오게 되면 어디다가 뭘 집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상사를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암기까지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먼저 현금 흐름의 측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부동산 학에 접근해서 들어간 것이지 회계적인 면에서는 좀 약간 좀 달라요. 알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제 부동산 학계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학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서부터 볼게요. 자, 그 개념에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다음에 밑줄,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측정한다까지 밑줄을 쭉 그어보세요. 자, 거기 뭐라고 하냐면 현금이 들어오는 걸 수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는 걸 뭐라 한다? 측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지출이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소득이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이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 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들어온 데 있어서 내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시작. 소득이득. 그러니까 뭘 받은 거야? 임대료 받은 거죠. 임대료 받으면서 생긴 이득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글뱅이 좀 하나 쳐주실래요? 대상 부동산의 운영이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생긴 이득을 뭐라 한다? 시작. 소득이득이다. 근데 거기 보니까 끝에 세후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자, 그러면 세후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세전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란 얘기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여기서 꼭 알아두시겠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가 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세금을 갖다가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전주에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은행에다 저축을 하게 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다라는 게 인터넷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축을 해도 결론은 뭐라는 얘기야? 손해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더 손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분기 3개월마다 뭐 내겠어? 부가가치세 내잖아요. 맞아요?
그 상태에서 또 보증금에 대해서 또 모관에 같이 부가세 계산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1년 뒤에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소득보다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실질금리를 따져보게 되면 5에서 6%만큼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조차도 저축조차도 안 하는 사람은 그 배 이상이 까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잣돈 같은 거 있을 때는 은행에다 보통 예금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펀드 있죠. 투자 신탁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런 데다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때 펀드에 우리가 이 펀드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 종류가 있지만 주가 지수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중에라도 종잣돈이 좀 1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있잖아요. 그럼 뉴스에서 가끔가다 난 주식 투자 안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주가가 떨어졌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100만 원 들고 어디로 와야 돼? 투자 신탁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때 예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간 차액에 대해서 내가 이윤을 받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재테크하는 방법이니까 뉴스를 곰곰이 드시고, 주가가 떨어졌네 이렇게 하고서 있으면 다음날 어디로 가야 돼? 은행에 가는데, 은행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투자 신탁 은행을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 가셔서 재테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 하면, 항상 모든 수지 파악을 할 때는 세전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한다. 시작. 세후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봐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최소한 몇 문제가 나오냐면 3문제가 나와요. 최소한. 알겠죠? 그 중에서 이론이 2문제, 계산 문제가 1문제 정도에서 2문제 정도. 많게는 4문제, 적게는 3문제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데, 항상 말장난을 치는 게 뭐냐? 세전, 세후 이런 말들에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세후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본이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내가 비싸게 팔 거 아니에요. 맞죠? 처분하면서 얻은 이익을 우리는 자본이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볼까요? 처분이라는 말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처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세후에다가도 동글뱅이 하는데,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봤더니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 밑줄 좀 넣어보세요. 우리가 보통 지분 복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돈 이렇게 쓸 건데 왜 지분 복귀인가, 요거 잠깐 좀 설명할게요. 지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돈이에요. 다시, 지분이라는 얘기 무슨, 누구도? 내 돈.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10억짜리를 사는데 돈이 나갔죠. 이것을 우리는 유출됐다, 돈이 나갔다, 지출됐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이 10억짜리 건물을 15억에 팔았어. 그럼 다시 돈이 들어온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유입됐다 또는 수입이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건데, 이때 내 돈이 다시 들어온 거, 이것을 지분이라 하고, 다시 돌아왔죠? 이거를 복귀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하면서 돈이 들어올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알아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소득이득이 무엇인지, 또 자본이득이 무엇인지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 과정이다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럼 소득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하면서 생긴 거야, 처분하면서 생긴 거야? 그렇지, 운영하면서 생긴 거야. 알겠죠 이거? 그러면 먼저 거기 보니까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있습니까? 그거 먼저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지금 임대 사업을 하는데요. 방이 지금 100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방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0개. 그런데 이것을 방 하나에 제가 월세를 줄 때, 월세가 아니라 하루에 사용하는데 100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방 100개를 하루 돌리는데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000원. 맞아요? 자, 그런데 내가 임대를 하거나 여관을 하거나 뭐 하더라도 방 100개를 돌리면 완전히 대박 아닙니까? 근데 못 돌리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맞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 10,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실무에서는 우리가 파는 것을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야?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즉 내가 팔 수 있는 총 매출액이 100원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 공실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공실은 뭐야? 방 100개를 못 돌리면서 생기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실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불량부채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자, 불량부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야. 내가 방을 빌려줬어. 그런데 갑자기 돈도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맞죠, 이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장기 하숙을 하면서 나중에 몰래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도망을 안 갔다 하더라도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불량부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해서 우리가 못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뭐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못 받을 것 같다 해서 모아놓은 돈을 뭐라 한다고요? 시작. 대손 충당. 그럼 하나 여기서 질문. 빼야 돼? 더 해야 돼? 빼야지. 순수한 순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해줘야 된다? 차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원만큼이 자 이렇게 빼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얼마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9,500원. 그러면 내가 가능한 거잖아. 이거는 9,500원은 내가 실제로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능 조소득이다 또는 이것을 총소득이다라고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가능한 이익이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매출액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앞에다 뭐라고 붙였다. 시작. 가능 조소득 또는 가능 뭐라 한다. 총소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우리가 별로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능 조소득인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게 가능조소득인데 제가 꼭 잘못 썼네요. 자, 이게 가능총소득이라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공실 나온 거 있죠. 자, 이 금액을 뺐을 때가 우리가 빼고 기타 소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기타 소득까지를 우리가 얘를 9,500원 나와 있죠. 기타 소득까지를 포함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오버했어요. 자,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 볼게요. 공실 부채를 빼주게 됐을 때 자, 우리가 요 9,500원 나온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에다가 자, 건물이 이만큼 있습니다. 한 60% 정도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질문. 40%의 땅은 남아있는 거네? 맞죠, 이거? 그러면 이 빈 땅에다가 제가 여기다 주차장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한 달에 6만 원씩 내고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주차 임대료 받는 것은 내가 임대 받는 거하고 별개 소득인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자판기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 한다?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 500원만큼 생겼다 그러면 다시 얼마가 됐다? 10,000원 되는 거 맞죠? 소득에 대해서는 내가 전반적으로 다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포함했을 때 뭐라고 한다? 시작. 유효 조소득, 유효 총소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효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유효 이런 얘기 하잖아. 옛날에 우리 유효 수요가 뭐라고 배웠죠? 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존재해야지만 우리는 유효 수요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유효 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가능 총소득에서 가능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0원 정도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공실이라든지 불량부채를 빼주게 되면 자 9,500원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기타 소득을 뭐 해주고 더해줬을 때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시작. 유효조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가능조소득에다가 공실하고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더한 거, 그걸 뭐라고 나와 있다? 시작. 유효조소득이다 라고 나온 거 보이십니까? 제가 거기다 부연 설명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영업경비라는 말이에요. 자, 영업경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 하나 별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 영업경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가끔 장난치는데요. 영업경비가 뭐냐 하면 내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 뭐 많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2-1번의 박스 표 좀 잠깐 좀 봐주세요. 자, 왼쪽에는 영업경비가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봤더니 영업경비가 불포함이다 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이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든 뭐가 됐건 간에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해요. 내가 영업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경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운영경비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해요. 다시 무슨 경비? 시작. 운영경비. 그럼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유지비서부터 관리비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맨 끝에 보니까 재산세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 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잠깐 좀 볼까요? 그거 마저 보고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영업경비에 불포함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개인적 업무는 우리가 영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소유자의 봉급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소유자는 뭐야? 대표자, 사장님의 월급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맨 끝자락에도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여기 잠깐만 고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를 왜 제가 설명을 해주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전에 실업계를 나오신 분들이나 또는 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셔서 제가 여기다 쐐기를 박는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개인기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법인기업에 대한 것을 잠깐 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개인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니? 라고 했을 때 얘는 사장이 직접 뭐 해서 출자하여 회사를 차린 기업을 우리는 개인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회사를 차린 거예요. 알겠죠? 뭐 내가 커피숍을 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빵집을 차릴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무슨 기업이라 한다? 개인기업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개인기업의 사장은 자, 알아두실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현행 회계학이나 세법에서는 알겠습니까? 자, 개인기업의 사장의 월급은 자, 소득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이 월급은 우리가 뭘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 네 회사잖아. 네 회사고 네가 보면 네 돈이지 뭐 따로 월급을 비용 처리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장은 월급이라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1년에 한 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2배사, 근연기 해서 6가지 소득이 있어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2배사,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득을 한꺼번에 소득 신고를 한다 그래서 앞에다 뭐라고 붙인다? 시작. 종합소득세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거 아마 여기에서도 하실 거예요.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발생되는 이 소득세도 누구에 관련된 거냐 하면 개인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네 소득세 낸 거, 종합소득세 낸 것도 자,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 문제점인데,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뭐냐면 이 부동산학에서 얘가 문제야.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뭐 논문을 쓰다 아니다 한번 좀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법인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은요, 단체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인 이상이야? 2인 이상일 때 우리는 단체라는 말을 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주식회사의 유형이 많으니까 주식회사에서는 무엇을 발행하여? 주식을 발행을 하여 자, 주식을 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주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참고로 들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주주들 중에서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시작. 대표이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이사? 시작. 대표이사. 그래서 우리가 개인기업일 때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법인기업일 때는 사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라고 불러야 된다? 대표이사님 또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올바른 존칭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때 이 법인기업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지인분들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하러 다녀요. 무료로.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저한테 하면 제가 이거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임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얼마가 안 되니까 개인 기업으로 차렸는데 이 개인 기업으로 차리게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상당히 높아요. 45% 이 정도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용 공제도 적을 뿐더러 상당히 큽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비용이 큰 반면에 얘는 비자금을 조성할 수가 있어. 내 돈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법인을 기업을 차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에 나가고 들어가는 그 자체를 통제를 해버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법인 기업을 차리고 1억을 회사 돈을 썼어.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하는 그 법인 기업의 대표이사들이 그런 사고를 갖는단 말이에요. 내가 차렸으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한 달 동안에 쓴 이자도 내야 된다. 그 이자를 안 내게 되면 우리는 가지급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지금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차리려면 좀 어느 정도 자본 좀 축적을 하고, 알겠습니까? 비자금 정리 좀 하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수수료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거 다 돈이야, 돈. 그거 다 무료로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지인들, 막 이런 분들. 자, 그래서 그거는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여기서 부동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돈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때 대표이사의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대표이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법인은 물론 이 사람이 주주들이 차려서 법인기업이지만 국가에서 세법을 만들 때는 야, 법인기업은 국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세법을 만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 얘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쓰게 되면 횡령죄로 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알겠죠? 우리 왜 가끔 신문에 보면 대표이사도 구속됐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 회사를 마음대로 갖다 쓴 거죠. 그래서 횡령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기업이다라고 보고서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가에 귀속된 하나의 직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월급은 비용 처리가 될까 안 될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비용 처리가 돼. 그 다음에 또 이 법인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법인이 단체를 모여서 소득이 생길 때 우리는 법인세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인소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 비용으로 인정이 돼.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부동산 학에서는 다시 무슨 학에서? 부동산 학에서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잘 들어요. 지금 소유자 첫 번째 소유자의 급여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자의 급여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도 법인도 마찬가지다 보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 자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게 문제죠. 얘는 인정을 이해를 하겠지만 법인은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부동산 학교에서는 그걸 무시하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자, 또 뭐가 있냐? 개인이든 법리든 간에 발생되는 뭐가 있어? 시작. 소득세하고 무슨 세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법인세라고 있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지만 얘는 뭐가 돼서? 되는 거잖아. 근데 다 도매급으로 해서 얘네들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게 부동산학의 입장이에요. 뭔가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공부를 하실 때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 좀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영업 현금 흐름의 수지 분석에서 자, 소유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마찬가지 자, 개인에 대한 거와 단체에서 이루어진 법인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세나 법인세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얘네들은 부동산학에서 이렇게 하고 정리가 해갖고 이제 세무서에다 신고하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이 나중에 세무조정을 해. 이건 틀렸어, 이거 틀렸어 하고 다시 소득으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세무조정입니다.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고, 아무튼 부동산학에서 우리는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학에서는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급여하고 소득세, 법인세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개인적 업무비나, 이건 뭐 당연한 거지만 소유자의 월급, 봉급이라고 나온 거 있잖아.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업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맨 끝에 소득세, 법인세 등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혼동하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두 번째 공실이라고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충당금이라는 얘기는 거기에다 모아놨다가 쓰겠다는 게 충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선생님 왜 공실 생긴 거 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할까요? 거기 영업경비의 불포함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다 어디 가셨어요? 자, 어디 갔어요?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할까?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까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하고 불량부채를 뺐다 안 뺐다? 뺐어요. 맞아요? 근데 요번 영업경비 구할 때 또 빼버리게 되면 몇 번 공제가 되는 거야? 그치? 두 번 하니까 안 빼준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비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위에서 뺐는데 여기서는 또 빼주면 안 되잖아.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가상각비, 부동산 자체에 감가상각비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밑줄.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도 제가 좀 설명 좀 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잠깐만 볼까요?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을 한번 잠깐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 내용서부터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 좀 할게요. 감가라는 뜻은 뭐냐면 가격 가짜의 뺄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뭐 한다는 얘기냐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없애서 비용 처리하라. 이게 바로 상각이란 뜻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없애서 뭘 하라고? 비용 처리해라. 이게 바로 상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하면 결산 때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학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꼭 많이 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 제가 지금 만약에 건물이 없다면 매달 건물주인한테 뭐 내야 돼? 임차료 내야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차가 없어. 맨날 트럭을 사용을 부르게 되면 뭘 내야 돼? 용달료 내야 되잖아. 맞아요? 운송비로 나가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어. 내 건물이야. 그럼 나는 비용 처리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아까 같이 없을 때는 비용 처리 해줬잖아. 근데 만약에 내 건물을 갖고 사업을 하게 되면 비용 처리 안 하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맞아? 맞아. 그럼 나 억울하잖아. 소득이 늘었을 때 아까는 비용 처리하면 다 공제해 주지만 내 건물 갖고 있으면 내 거니까 비용 처리 안 해줘. 그러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또 내 차 갖고 있으면 내가 트럭 가지고 있으면 용달비 인정 안 해주잖아. 그럼 비용이 적어지면 소득은 뭐가 된다? 올라가 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 봐야 돼. 제가 지금 잠깐 살짝 회계적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100억을 주고 샀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차량도 있다. 자, 차량 운반구가 예를 들어서 20억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 왜 덤프트럭이 있죠? 큰 거 24톤짜리 뭐 이런 거 봤어요? 모래 싣고 다니는 큰 덤프트럭 볼보 같은 경우는 한 대 5억씩 해요. 진짜 그런 거 운송회사 같은 거 몇십 대 갖고 있으면 장난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비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 내가 왜 샀어? 사업하려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물이나 차량 방구나 비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시작. 자산이라고 해요. 다시 뭐라 한다? 시작. 자산.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 건물이나 차량 방구나 비품 같은 거는 내가 왜 샀을까? 사업하려고, 사업에 쓰려고 산 거 맞죠? 그럼 원래 우리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할 빚자거든요. 그래서 비용이라는 얘기는 장사해서 뭐 한 돈이다? 쓴 돈이란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내가 이거 장사하려고 쓴 거잖아. 그럼 원래는 건물 비, 차량 방구 비, 비품 비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 제가 이 질문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1학년 때구나. 1학년 때 선생님한테 질문했다. 귓방뱅이를 맞았어요.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 이런 얘기. 근데 저한테는 이 질문이 너무나 큰 질문이었고 저한테는 세상을 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회계라는 것이 쫙 한눈에 보이게끔 되는 아주 중요한 사고가 됐던 거예요.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좀 오래 했는데 강의를 한 18년 가까이 했는데 이거를 맞춘 사람이 딱 2사람 했어요. 맞추면 제가 밥하고 술 사준다 그래서 진짜 사줬어요. 진짜. 여긴 내 기대도 안 해. 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자, 여기 봐요.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비용이라고 처리를 안 하고 왜 자산으로 잡아놨을까? 이 질문을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자, 그렇잖아. 우리 상식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봐. 내가 사업을 하려고 쓴 거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해줘야 되잖아. 왜 근데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왜 자산으로 해놨을까? 아,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거였으면 당연히 알죠. 예, 뭐, 내 거니까. 뭐, 그래서 제가 한 수천 가지 질문을 다 들었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자, 지금 설명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장사 잘하려고 회사를 차린 거 맞죠? 그러면 갑자기 이것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니까 순이익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왜? 100억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 조금밖에 안 생길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아니야? 맞지? 그러면 순이익이 적어? 그럼 보통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가 많기 때문에 자, 주식회사의 이 회사를 보니까 순이익이 거의 없어. 순손실이야. 그것도 손실이 장난이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어떨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곤도박질 치겠죠? 누가 이런 그 순손실 나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잖아. 순이익이 나와도 배당을 받을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돼.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것을 자본이 잠식되는 그런 영향을 미쳐요. 자본이 잠식됐다는 얘기는 나중에 더 잠식이 되면 휴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차려서 돈 벌려고 차렸더니 이거를 다 비용 처리했더니 이런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국가도 세금을 거둘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뭐가 생겼으니까. 손실이 생긴 집에 가가지고 야 임마 세금 내 그러면 너 더 주기란 2번 죽이는 거잖아. 맞아 이거? 그 다음에 기업도 마찬가지. 잘해보자고 했는데 몽땅 비용 처리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터에 국가가 이제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야 기업아 너 봐라. 이거 사가지고 전부 다 몽땅 뭘로 했니? 비용 처리했잖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잖니.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가 가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내 생각인데 국가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원칙을 정해줄게. 약속하면서 지켜줄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 원칙이다라고 해요. 이건 법이 아니야. 알겠어요?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놔. 다시 뭘로 처리해놓으라고? 자산으로 처리해놔. 이거를. 그리고 너 이거 목적이 뭐야? 비용 처리해달라는 얘기잖아. 해줄게. 다만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내용연수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란 얘기거든요. 다시 내용연수가 뭐라? 수명이야.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50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야 수영아 너 100억 건물 사는데 썼잖니? 내가 100억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지 말고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서 내가 비용 처리해 줄게. 이런 얘기야. 그러면 자 여기 100억에서 50년 나누게 되면 자 1년에 얼마씩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거야? 2억. 맞아요? 맞지? 그러면 언제 해줄 건데요? 그랬더니 결산 때 해줄게. 이런 얘기야. 다시 언제? 결산 때. 그때 내가 비용 처리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온 게 감가상각비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 그냥 무대포로 외우지 말고. 왜냐하면 좀 이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또 배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야 이거는 빼요. 감가상각비 외워.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건 빵점이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잘 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차 같은 경우는 5년 잡거든요. 법정 내용연수를. 알겠죠? 그럼 몇 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겠죠. 대신에 뭐가 발생이 돼? 순이익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맞죠? 그럼 기업에서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한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국가에서도 세금을 거둘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만든 게 결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어봤죠? 결산. 그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서 하는 회계 선생들이 되게 많아. 순 엉터리야,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게 감가상각비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가 생긴 이유는 한 방에 비용 처리하면 부담되니까 나누어서 비용 처리해 줄게. 이걸 뭐라 한다? 시작. 감가상각비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비라고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선생님 비용인데 왜 영업경비에서 안 해줘요? 라고 질문이 나오지? 그러면 그 밑에 2-2번의 표에 보게 되면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거 나오죠? 그 영업소득세에서 감가상각액이라고 나와 안 나와? 거기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비용 영업경비에서 빼주지 말라는 얘기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 그지?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다 원리금이라고 적어놔야.
자, 다시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한다? 시작. 원리금이야. 원리금. 알겠죠? 그럼 원리금은 뭐하고 뭐를 더한 거? 시작.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 앞으로 꼭 기억해요. 부채 서비스 그러면 시작.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 무슨 금? 원리금. 까먹으면 안 돼. 앞으로 부채 서비스 계속 나오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빼주겠다 이런 얘기, 포함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나온 거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기 봐요.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자,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나중에 읽다 보면. 이제 제가 또 설명할게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이 수선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선비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지? 뭔가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지출이냐면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하고, 이렇게 자본적 지출이 생기게 되면 뭘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결론이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건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몇 층짜리 건물이냐 하면 4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3계층을 더 올렸어. 그러니까 몇 층이 됐겠어? 7층이 됐겠죠? 그럼 이 7층을 올리는데 비용이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많잖아. 근데 이것을 한 방에 비용 처리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의 순손실이 나오겠어? 순이익이 나오겠어? 순손실이 나오면 기업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국가가 뭐라고 하느냐? 야, 기업아, 이렇게 너 돈이 많이 들어갔네. 쓴 돈이 많네. 맞지? 그런 것은 내가 나중에 비용 처리해 줄게. 잠시 뭘로 처리했다가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결산 때마다 뭘로 비용으로 떨어준다고 그랬어. 시작. 감가 상각비로 해줄게. 그런 내용이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워낙 크니까 어떻게 돼? 수선비라고 비용으로 떨어내는 게 아니라 건물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그러면 엘리베이터 하나에 1억 5천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건 3억씩 해. 그 한 방에 비용 처리하면 부담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런 비용이 3억에 내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선비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씁니다. 시작. 건물 이렇게 자산에다가 포함시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수익적 지출은 무슨 얘기냐면 현상유지 같은 것을 얘기해. 다시 무슨 유지? 현상유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에 태풍이 와가지고 유리창이 10장이 바바박 깨졌어. 그런데 유리창 10장을 갈아 꼈다고 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함이 없잖아. 그런 것들은 작잖아, 금액이. 그래서 얘네들은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비용 처리해버리라는 얘기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해 갔죠, 이거?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게 뭐가 있느냐?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에서 뭐하라? 빼주지 마라 했잖아. 맞아요? 아, 왜요? 뭘로 처리하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니까. 이해 갔죠? 나중에 무슨 비로 공제해 준다고 그랬어? 시작. 감가 상각비로 공제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영업경비에서 빼면 돼?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 있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비용 처리해 빼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 탤런트 김남주 씨 이쁘죠? 김남주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변신을 했어요. 알겠죠? 예, 변신을 하는데 제가 협찬해서 아마 제가 1억 5천인가를 투자를 해서 얼굴을 싹 개조를 했어요. 요즘에 탤런트들이 전부 다 내추럴한 자연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공산이지, 맞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알겠습니까? 개조를 하고 나서 CF를 22건을 했어요. 그러면 한 건당 5억씩만 잡더라도 얼마야? 5, 20 하니까 한 10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럼 성형을 잘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도 해볼까 그래서 닥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야? 농담이에요. 예, 그런 얘기는 아니. 그랬다 난 집에서 쫓겨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야, 수익적 지출이야? 김남주 씨가 그 성형수술한 거는 그건 자본적 지출이야. 알겠죠?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심각하게 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전부 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 무엇은 뜻인지 알겠어요, 이거? 오케이. 금액이 크니까 비용 처리 안 해줄게. 자산으로 잡아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거기 영업경비의 불포함이라는 항목 제가 아까 소득세 법인세도 정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런 설명을 안 하고 제가 감가상각비 빼고 더하고 이런 거는 날림이야.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 더하는지를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나중에 감가상각비나 자본적 지출 이건 감정평가에 또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영업소득세 계산을 보기 전에 아까 다시 표로 올라갑니다. 자, 아까 제가 유효조소득이라고 나온 거 있었죠? 네. 유효란 얘기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얘기하잖아. 거기에서 뭘 뺐어? 시작. 영업 경비를 빼준 거 맞아요? 네. 자, 영업 경비를 빼주니까 순수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영업소득에서 거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자, 부채 서비스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 시작. 원리금. 그것을 빼주게 되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세전 이렇게 나왔지? 세전이란 얘기는 뭐야? 세금 공제하기 전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요, 이거? 그래서 세전의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뭐 하게 되면 빼주게 되면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럼 뭐가 나온다? 시작. 세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업소득세는 뭡니까? 또 궁금해하죠? 그럼 영업소득세 구하는 게 제가 2-2에 표에 나온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앞자만 동글뱅이 좀 해볼까요? 순영업소득의 순, 대체 충당금 대, 이자 지급의 이, 감가상각의 감, 과, 세, 영 이렇게 해서 동글뱅이 칠 수 있어요? 자, 왼쪽으로 계산하나 오른쪽으로 계산하나 결과값은 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머릿속에 좀 한번 담아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써볼까요? 자, 그것도 우리 여태까지 했던 것 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 자, 가공기 유영순 앞자만 따서 지금 저랑 같이 동글뱅이 칠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자, 요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다시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행접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랩도 하잖아. 그죠? 그것처럼 자, 이렇게 한다. 아유,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자. 자. 아, 막 쑥스러워, 이거. 막 쪽팔리기도 하고. 아유. 크잖아. 그치? 자.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좀 너무 느리게 하니까 노인대학에 온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숨 쉬지 말고 한 방에 갑시다. 알겠죠?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오케이. 아직도 하면 안 돼.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가라는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가는 조소득이다. 이렇게 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공실이나 불량부채라고 했지? 자, 불량부채. 그 다음에 기라고 하는 것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실은 빼주고 기타 소득은 뭐 해주고 더해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시작.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하고 유효 총소득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비? 영업경비. 맞아요? 자, 영업경비는 뭐 해줘야 되고 빼줘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 뭐라고 나온다? 영업 소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시작.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부채 서비스액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시작. 세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나왔다? 영업 소득세라고 나온 거죠. 맞아요? 자, 영업소득세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시작. 세후 현금 흐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세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득을 구하기 위한 거다? 소득 이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제가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공기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자, 한 번만 더 하고 눈 감고 해볼 거예요. 알겠죠? 자,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오케이, 눈 감아봐요. 하고 옆에 짝꿍의 손을 살못이 잡아. 짝꿍의 손을 살못이 잡아. 잡았어? 앞뒤로 잡아. 없는 사람은. 자, 잡았죠? 막 찌릿찌릿하고 막 느끼면 안 돼. 알겠죠, 지금? 그런 찬스가 아니야, 지금. 자, 지금 할 때 옆에 짝꿍이 하는 것도 들어가면서 내 것도 해. 알겠죠? 틀리게 되면 사정없이 손바닥 등을 때려. 알겠죠?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예. 립싱크 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눈 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이거 잡고 해서 외우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제가 그랬잖아. 시험에 7번 나오면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중요한 거야. 이거 여기다가 나중에 뒤에 감정평가에서는 여기다 살 붙여서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내. 근데 이건 순서를 모르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영업소득세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영업소득세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 자, 순대리하고 세대원이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 우리 회사에. 알겠어요? 누구하고 누가 있어? 순대리하고 세대원. 갑자기 순대가 먹고 싶네. 자, 아무튼 다시 누구 시작. 순대리, 세대원. 알겠어요? 우리 직원이 둘이 있어. 근데 제가 시골에 감밭이 있네. 감나무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 데리고 못 따라가. 감 따라가는데 얘네들은 일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다독거려서 감 따라가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 자, 순대리, 세대원, 감가세용 이렇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시작. 순대리 시작. 순대리 감가세용 하고 코 맹한 소리를 해야 돼. 섹시하게 해봐. 자, 한번 시작. 감가세용. 그것만 걔네들 부르지 말고. 알겠죠? 자, 감가세용 시작. 감가세용. 섹시해. 좋아. 자,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뭐야? 과세소득, 세율, 영업소득세 이렇게 들어요. 똑같죠, 여기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가세용. 알겠죠, 이거? 다시 순대리, 세대원 시작. 감가세용.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게 좋을 것 같아? 순대리가 좋을 것 같아? 세대원이가 좋을 것 같아? 순대리가 더 좋잖아. 거의 다 순대리를 찾네. 자, 아무튼 너 꺼져. 자, 아무튼 자, 우리가 하나만 머릿속에 담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순이라고 하는 것은 순 뭐라고 그랬다? 시작. 영업소득. 그 다음에 여기 대체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지. 이 대체충당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본적 지출이야. 알겠어요? 다시 대체충당금이 뭐라고 그랬어? 시작. 자본적 지출이야. 그러면 얘는 아까 빼라고 그랬어? 빼지 말라고 그랬어? 빼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대체충당금은 뭐 해주라고 그랬어? 더 해주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리라고 하는 것은 이자 지급을 얘기해. 이자 나간 거 있지? 그것을 빼주게 되면, 빼주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나와 있네. 맞아요, 이거? 자, 감가세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감가상각비는 아까 비용이니까 빼주라 했지? 맞아?
빼주면 우리가 여기 과세소득이 나오는데 이 과세소득은 뭐냐 하면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되는 금액,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과세소득이라고 해. 다시 세금을 내기 전에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시작?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과세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시작? 세율이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이 세율을 곱하게 됐을 때 뭐가 나온다 시작?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이리 계산하나 이리 계산하나 같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세는 뭐야 시작? 세전이야. 알겠어요? 세전 현금 흐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순영업소득에서부터 들어가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야? 세전. 여기서부터 들어간 얘기지? 방향이 달라.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에서 대체 충당금은 뭐 해줘야 되고 더 해주라 했지? 자본적 지출이었잖아 아까. 맞아요? 그 다음에 원금이야. 그러면 원금도 뭐 해주라고 그랬어? 빼주면 안 돼. 이자만 비용 처리해주고 원금은 안 빼주겠다는 거야. 자산 개념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빼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원금은 차가 많았지? 맞아요? 그 다음에 왜 자꾸 여기서 줄을 긋냐? 자, 그 다음에 감 나와 있죠? 자, 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시작. 감가상각비. 맞아요? 자,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니까 빼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과세소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세율을 뭐 하면? 곱하면 영업소득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자, 머릿속에 틀 잡아보겠습니다. 자, 눈 감아봐요. 자, 가공기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한 번 더 시작. 가공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다시 크게 옆에 친구 귀에다 대고서 해. 알겠죠?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됐어요 이거? 그 다음에 자, 우리 직원 데리고 어디 간다고 그랬지? 감 따러 간다고 그랬지? 자, 시작. 순대리 세대원 하고 어떻게 알았어? 감가세용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풀어보기 전에 문제 바로 위에 대체 충당금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좀 거보고 들어갈게요. 자본적 지출에다 밑줄. 자, 자본적 지출은 세금 공제해주지 않겠다. 즉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겠다 해서. 왜? 자산 처리되니까. 알겠습니까? 자,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서 비용으로 빼주겠다고 그랬어 아까? 감가상각비에서 빼준다 했지?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내가 뭐라 하냐면 원금과 이자라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자는 비용 처리해 주겠지만 원금은 비용 처리해 주지 않겠다 했어. 맞아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액은 세금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뭐야? 비용으로 빼줄게,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와 있지? 아까 제가 가능 총소득이나 가능 조소득은 무슨 말? 같은 말이라 해서. 맞아요? 그러면 전체의 그 단위를 잠깐만 볼게요. 단위가 지금 10,000원 단위로 되어 있죠? 문제를 한번 봐요. 문제 보니까 다 10,000원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10,000원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냥 4,800으로 써도 상관없겠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가능 조소득이 얼마야? 시작. 4,800. 그 다음에 공실이 있었어? 없었어? 있죠? 그 옆에 보니까 가능 총소득이 몇 %래? 5%. 그럼 계산기 잡아봐요. 자, 4,800 곱하기 5% 계산기 눌러봅시다. 얼마 나오지요? 계산하니까 얼마? 240 나왔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요.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가로 쳐놨죠? 우리가 이거를 회계에서는 주기한다 이런 얘기는 빼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를 안 붙여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친 건 뭐 하라는 얘기다? 빼주란 얘기야. 알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자, 기타 소득은 있어? 없어? 문제상에서 없죠? 그러면 여기다 0원. 그러면 4,800에서 240 빼주면 유효 조소득 나오는 거 맞죠? 얼마 나올까? 계산 한번 해봐요 빨리. 자, 4,560 맞아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라고 우리가 계산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영업경비,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영업경비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지. 그럼 빼주면 되겠네. 자, 240 가로치면 빼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산기 잡고 4,560에서 240 빼주니까 4,320 나온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 있어? 자, 거기 부채 서비스액은 아까 내가 뭐하고 무엇을 더한 거라 했지? 시작. 원금과 이자를 더한 거. 맞아요, 이거? 그러면 원금이 얼마 있는데 200만 원, 이자는 800만 원. 그럼 총 합이 얼마야? 1000만 원 빼주라 했지, 여기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빼주니까 얼마 나왔어? 3320. 이게 세전 현금 흐름까지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순영업소득하고 두 개 같이 한번 구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순영업소득이 아까 얼마 나왔지? 시작. 4320 있었지? 자, 4320. 여기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대체 충당금은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없지?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은 있어? 없어? 있어. 얼마야? 800 빼줘야 되겠지?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거기 뭐 나와 있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지? 거기 보니까 감가상각비 얼마 있어? 200 빼줘야 되겠지? 그러면 4320에서 1000만 원 빼주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얼마 있어? 시작. 3320 맞지? 거기에 세율은 몇 퍼센트래? 세율은 20%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계산기 또 잡고 자 3320 곱하기 20% 하는 거 맞아? 오케이. 얼마 나와? 664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게 영업소득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뺐을 때가 세후 나오는 거 맞지? 자,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 잡고 3320 마이너스 664 하게 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봅니다. 얼마? 2656. 자, 2656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풀었는데 처음 이거를 보는 사람은 와, 되게 어렵겠다 이러는데 이 문제를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를 풀지 말고 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5번만 풀어. 알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와. 처음에는 풀 때는 5분 걸리고 나중에는 2분, 3분, 1분으로 안에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돼. 알겠어요? 이런 문제를 놓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 봐야 돼. 자, 그럼 요거 하나만 보고서 쉴게요. 자, 잘 봐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세전 현금 흐름이 얼마야? 3320이지? 그럼 여기다 3320 썼어요. 대체 충당금 있었어? 없었어. 원금은 얼마 있어 거기에? 200 있지? 자, 200인데 원금은 더해주라 했잖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얼마 있어? 200 맞아? 빼주라 했지? 그러면 더하고 빼고 하니까 그대로 3320 나오겠네? 맞아요? 그 다음에 세율은 그대로 몇 퍼센트? 20%. 아까 우리 계산하니까 664 나와 안 나와? 똑같지? 그러니까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가지를 외울 필요가 없어. 하나만 외우라고. 알겠죠? 누구 외워? 순대리 세대원 중에서 시작. 순대리. 그래서 순대리 감가세용. 알겠죠? 요것만 한 번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잘 들어요? 자, 눈 감고. 자, 옆에 봐. 옆에. 짝꿍 옆에. 알겠죠? 칠판 보면 안 돼. 나랑 눈 마주치면 내가 이상하잖아. 자, 아무튼. 자, 옆으로 봐. 옆으로. 자, 봤어요? 자, 가공기. 시작.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자, 순대리. 시작. 순대리. 감가세용. 자, 세대원. 감가세용.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